저도 오늘 가능하다고 하면 매매 시간은 오늘 역시도 짧게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에서 주가가 연속성 있게 따라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흐름을 구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하루 내리고 하루 올려서 1대1 동일한 파동을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뚜렷하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단정지어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의 움직임들, 현재 주가의 움직임들을 비추어 볼 때 지금 상황에서의 주가 흐름은 제가 평가하기로 박스권 내에서 시간 끌기에 좀 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0월 17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준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바로 전날인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매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매매를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매매를 일찍 끝낸 이유는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의 추세를 좀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눈으로 좀 보고 싶었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는 하락의 연속성 또는 방향의 연속성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매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뭐 내려간다 올라간다 어떻게 이 한쪽 방향성을 뚜렷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양방향을 좀 열어두고 있는 상태예요. 양방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고, 양방을 열어둔 상태에서 어느 쪽이 뚜렷하게 움직일지를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빠르게 매매를 끝내고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개장하기 바로 직전 타임까지 개장하고 나서 깊게 조정을 한번 주는 모습을 주면서 내심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 내심 지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연속성을 좀 가져가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매매를 하지 않고 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잠깐 그러더니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낙폭을 전부 다 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낙폭을 메꿀 때부터 조금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지수가 박스권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우심이 들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박스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낙폭을 메꾸고 그 다음에 행보를 하면서 종일 시간을 끌고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은 변동성 확장보다는 아직은 좀 축소 과정에서 좀 밀당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우선 시장을 좀 살펴보시면 다우지수가 전장 대비해서 337포인트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직전 거래일에서 있었던 조정을 생각을 해보면 하락한 부분을 그대로 고스란히 회복을 한 거죠. 전 거래일에서 324포인트가 빠졌었으니까 337포인트로 고스란히 낙폭을 완전히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역시 다우는 진짜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됐고요. 하지만 이러한 동작을 줬는데, 그러면서 이 시장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하락세기가 바뀐 상태에서 트렌드적으로 박스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의 반등이 어떻게 보자면 꼬시기 이런 동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가를 발을 묶어두고 다른 동작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전장 대비해서 51포인트 0.28%가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도 전장 대비해서 27포인트 0.47%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큰 폭의 회복세는 아니었습니다만 주가의 개념에서 보면 좋았던 움직임이었고요. 일단 왜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리로 돌아온 것 뿐이기 때문에 의미부여를 안 하려고 하면 의미부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좋게 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시장이 빠른 충격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빠르게 위든 아래든 급진적으로 가기보다는 순리적으로
풀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보인 만큼 제한적 박스권 구간에 놓여 있는 현재 증시 상황이구나, 저는 이렇게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오늘도 매매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제와 같은 매도로 접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의 입장에서 보면 직전 거래일에 있었던 ASML의 충격을 엔비디아가 너무나 멋지게 방어를 했습니다. ASML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반도체 기업, 특히나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 모두가 반도체 영향에 놓여져 있던 상태에서 사실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브로드컴, 이 종목군들이 주가를 아주 순수하게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은 빠르게 소거가 되었고, 빠르게 소거가 된 만큼 안정적인 주가 형태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목이 지금처럼 제가 이제 자주 하는 표현으로 베타, 조리돌림을 하는 이런 구조는 기초 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가가 단숨에 부담, 부하가 걸리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이 순환매적인 성격의 움직임을 좋게 평가하면 주가를 방어했기 때문에 좋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 아주 지극히 순환매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회복을 해서 반갑지만 내심 위험감도 느껴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설명드리는 것은 이 고가 라인에서, 이 고가를 형성한 라인에서의 이런 등락입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또는 급반등을 했다가 눌림목이 나오면 이게 상승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파동일 수 있고, 반대로 상승한 이후에 급게 조정받은 이후에 재차 또 반등, 그 다음에 재차 눌리고 재차 반등, 이런 구조를 가다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박스라는 곳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제 고가에서 박스를 칠 때, 고가에서 시세를 박스권을 형성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보통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한 동작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한 동작이다, 이 얘기는 반대로 설명을 드리면 언제든지 큰 매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또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연준 쪽에서의 코멘트들,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희석이 된 상태이고, 현재 시장의 관심도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기업의 실적에 다소 우위에 점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들을 볼 만큼은 봤고, 그죠, 오늘부터는 약간의 지표들이 나타납니다. 어제까지는 큰 지표들을 소화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었는데 오늘부터는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을 소진해야 될 구간이고, 특히나 유럽 쪽에서의 예금금리, 즉 기준금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미국 쪽에서의 소매 판매와 신규 실업 수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필라델피아 고용지수도 기다리고 있는데 근로, 고용과 관련된 지표인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장이라는 것은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위와 같이 실적 구간에서의 등락을 제한시키고 박스를 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지표를 기다려보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가능하다고 하면 매매 시간은 오늘 역시도 짧게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에서 주가가 연속성 있게 따라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흐름을 구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하루 내리고 하루 올려서 1대1 동일한 파동을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뚜렷하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단정지어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의 움직임들, 현재 주가의 움직임들을 비추어 볼 때 지금 상황에서의 주가 흐름은
제가 평가하기로 박스권 내에서 시간 끌기에 좀 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세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선행해서 방향성을 잡을 생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으로만 오늘 좀 결정을 짓고 싶은데, 매매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오늘이 10월 17일이니까 이번 주는 주 초에 매매가 다 너무 길었어요. 매매가 밤 12시, 그제 11시 반, 새벽도 본 적도 있고 너무 길었었고, 어제 좀 빠르게 끝냈는데 지금은 시장의 리듬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리듬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다소 유리한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이 정도 내용을 기반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것은 ASMR은 계속 밀려있는 상태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버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엔비디아 주가가 물론 이제 시가총액의 비중도 높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대장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또한 고가에서 현재와 같은 이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뭐냐면, 얘 또한 마찬가지로 이 구간을 깃반 삼아서 고점을 넘어간다. 그래서 150불 간다, 160불 간다, 이렇게 언지를 드리는 것보단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가 매물 수화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뚫리면 뚫린 이후에 대응해도 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렇게 무조건 낙관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환경이 좀 뚜렷해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나 어제가 아니라 전전거래일 같은 경우 ASML이 빠질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반도체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수출 제한을 걸어준다라는 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그 영향권에 같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 내용이 언제든지 시장에 다시 재도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을 무조건 호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거죠. 차라리 어제 종목들이 좀 고르게 순항을 해서 주가를 견인했다고 하면 나이스, 저점이다, 눌림목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너무 강하게 제가 어프로치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봐서 그런 동작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만 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와 같은 관점이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이번 주는 지표가 좀 잠잠했던 날인 주간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다시 시장 지표에 영향력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시장 지표에 여러분들의 다소 관심도를 높여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매 준비하도록 할 거고요. 매매는 가능하다고 하면 12시 이후에 진행해 볼 계획이긴 하지만, 제가 어제 끊어낸 자리가 요 자리인데 요 자리를 한번 체크업하고 매매를 하고 싶긴 하지만, 지금 자리도 저는 매매 자리로서 전혀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현재 위치 또한 매매 사정거리이기 때문에 매매 구간을 봐볼 생각이고, 오늘도 추세적인 관점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수익 정도를 킵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좋아 보이지만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구간이고, 또 판단이 날마다 달라집니다. 오늘은 좋고 내일은 나쁘고 내일은 좋고 내일은 또 나쁘고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시장 시세에 녹아들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매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뚜렷하게 오늘은 내가 이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겠다, 사실 지금은 임기응변을 하기보다는 좀 뚜렷한 매매 전략의 수립이 여러분과 저의 수익률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네요. 자, 그렇다면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매매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 이외 내용들은 매매 주계 추가적으로 설명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통해서 입장하셔서 관련된 정보 같이 취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